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나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꿀 수 없는 날씨에 대해 불평하거나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빠져 있는 시간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아가곤 합니다. 이는 마치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여 밝은 앞날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해야 했다. 인생을 정반대의 태도로 살았던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40살에 군용 트럭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당한 일이었으므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반신불수가 됐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이만큼만 다친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늘 말하곤 했다.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던 그는 40년을 더 살아 80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타계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보다 연배가 높은 교수님이다. 학자이자 교수로 남들이 보기에 그분의 인생은 모자랄 게 없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 가정도 학교도 세상도 문제투성이라고 했고 심지어 날씨조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노상 불평을 들어야 했던 동료 교수나 학생들은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아마 사사건건 분노가 올라오는 그분 자신이 가장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분은 정년을 마치고 금방 세상을 떠났다. 나는 장례식장을 찾아 사모님께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연세인데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쉽기는 뭐가 아쉬워요. 자기 성질 못 버려 일찍 돌아가셨는데. 가끔 나는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떠올려 보곤 한다. 한 사람은 시련을 겪고도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냈지만 다른 한 사람은 평탄대로를 걸으면서도 늘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다. 왜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태도로 세상을 살았을까? 두 사람의 태도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첫째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반평생을 장애와 더불어 살아간 그는 불행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을 수용했다. 누구나 평생 부유하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만 풀리지 않는다. 노력이 부족했거나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다. 그저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이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삶에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반대로 선배 교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기준이 많았다. 세상은 이러해야 하고 사람은 이러해야 하고 나는 이러해야 하고 그런 기준들에 자꾸 걸려 넘어졌다. 매사 문제투성이었다. 문제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는 데 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타인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내 눈에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세상을 단번에 교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씨를 바꾸겠다고 떼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자꾸 신경을 쓰고 불평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인생이 버거워진다. 이것이 두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아간 두 번째 이유다.
선배 교수님은 자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몽땅 놓쳤다. 사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몰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다. 학력, 재력, 건강 등 많은 자원을 가졌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 반대로 반신불수로 살았던 그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던 불운한 사건에 대해서는 깨끗이 단념했다. 자책감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는 대체로 다정했고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품에서 따뜻하게 생을 마감했다. 90에 이른 나는 반신불수의 삶을 살았던 그를 자주 떠올린다. 내 왼 눈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명 상태다. 그나마 흐릿하게 보이던 오른 눈으로 어렵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눈마저 거의 보이질 않는다. 고개를 돌려 시선을 맞추고 볼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봐야 형체만 보일 뿐이다. 급기야 몇 달 전에는 공식적으로 중증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답답함과 불편함을 넘어 견디기 어려운 불안과 분노를 동반한다. 그럴 때 나는 하반신을 못 썼어도 긍정적으로 살다간 그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린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본다. 비록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더군다나 컴퓨터에 능한 보호사를 만난 덕분에 청탁 원고도 쓰고 인터뷰에도 응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다. 또 여전히 나를 찾아주는 이들이 있고 오늘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그렇게 시력 상실로 인한 좌절감을 다스리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노년에 이르러 찾아오는 우울감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기 쉽다. 죽음에 대한 근원적 불안이 선명해지고 밥 먹듯이 쉽게 하던 일들이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불편하고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다. 노화로 인한 변화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우울에 잠기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되도록 연구실로 출근한다. 데려다 줄 사람만 있으면 주말에도 연구실에 들른다. 집에 있으면 괜히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텔레비전만 켜놓고 나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에 빠져든다. 연구실 출근은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자식들은 걱정하는 마음에 주말만은 집에서 편히 쉬라고 채근한다. 하지만 노년의 휴식은 별로 권장할 만한 게 못 된다. 차라리 할 수 있는 한에서 몸을 바삐 움직이는 게 좋다. 어느 날은 연구소에 앉아 있는데도 울적함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자꾸 지나간 과거, 못하게 된 일 같은 것들만 떠올랐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우울하면 재밌는 일을 만들면 된다. 나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인터넷으로 한때 유행했던 유머 모음글을 찾아 나섰다. 글을 읽으며 웃고 거기에 짧은 생각을 덧붙였다. 그 글이 벌써 60편이 넘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좋아한다. 살다 보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힌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없다. 노화 자체가 거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은 부정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거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르다 라는 식으로 회피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일시적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시련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는 바르게 보는 데서 시작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옛말처럼 상황을 직시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이미 일어난 불행은 물릴 수 없다. 하지만 그 불행을 인정하고 제대로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있는 법이다. 비록 미약한 발버둥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작은 시도가 쌓여 습관이 되고 행동 양식이 된다. 시련을 겪고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과 무탈한 인생인데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갈린다. 나는 강연에 나가면 이 말을 자주 한다. 누운 사람은 앉아보세요. 앉은 사람은 서보세요. 선 사람은 걸어보세요. 걷는 사람은 뛰어보세요. 때론 끝모를 시련이 연이어 닥칠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해결책은커녕 무엇도 해볼 도리가 없고 좌절은 습관화된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단계만 시도해 보는 것. 그 작은 시도가 많은 것을 바꾼다. 첫 걸음에 뛰는 사람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뛸 수도 있게 되는 법이다. 사람은 참으로 오묘한 존재다. 갖은 시련을 겪고도 웃고 베풀 줄 아는 자도 사람이요. 꽃길만 걷고도 불평할 수 있는 자도 사람이다. 결국 삶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운명도 예기치 않은 행운과 불행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모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난 삶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전에는 화려한 정치가였지만 이제는 영락한 두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먼저 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누가 충고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꼴이 되었다오. 그러자 상대편 노인이 응수했다. 제기랄, 나는 남의 말만 들어서 이 꼴이 되었지 뭐요.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게 마련이다. 설령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본인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다른 사람의 특별한 삶이 부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후회는 별로 득될 게 없다. 후회감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정도로 갈무리하고 지난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쨌든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물이 그의 인생일 테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살아온 궤적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한 발짝 한 발짝이 쌓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 내 선택이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후회는 아쉬움으로 가벼워지고 내일을 향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한 번에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그 인생 결코 나쁘지 않았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라. 여기까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올해로 90살을 맞은 저자 이근후 교수는 말합니다. 후회해도 내 인생,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과거의 삶이 무엇이든 간에 나 말고 또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갔겠는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고비를 온전히 수용하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힘,
내 삶을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일은 기나긴 인생에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